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이시죠. 강정호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오늘도 계속 좀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사실 특별법 관련해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지만 지금 이제 한창 속초에서 좀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야기죠. 속초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 운항이 시작됐는데, 이 카페리 운항 횟수, 출항 시간 두고 좀 아쉽다는 지적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 가지고. 지적만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초시가 2014년도까지 그 북방 항로를 운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운항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국제항 터미널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경매로 나와서 이제 민간업자에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국제 터미널을 정상화하기 전까지 과연 크루즈를 카페리를 띄우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도해 해양수산부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는 크루즈 터미널을 함께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크루즈라는 것이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1년에 6회, 내년에 4회거든요. 그럼 이 터미널을 복합 터미널로 전환을 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고 중국의 자루비노항에 있는 카페를 띄우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속초시와 함께. 그래서 이제 20일 날에 첫 출항을 했는데요. 상당히 환영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월요일, 목요일 출항하는데요. 출항 시간이 이제 저녁 6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입국 심사가 이제 1시간 정도 되면은 5시까지만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 등지에서 그냥 당일로 와가지고 가신다는 얘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일찌감치 출발해가지고 5시 전에 가서 좀 일찍 오면은 점심 먹을 수는 있고, 그리고 바로 배 타고 가야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경유형 관광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체류형 관광지가 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숙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출항 시간을 오전으로 좀 당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다시 도에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사와 블라디보스토크 간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앞서 살짝 말씀하셨던 터미널 관련해서도 이게 카페리니까 사람도 타지만 화물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한쪽에서 내리고 또 화물 내리려면 또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 큰 배가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불편함도 있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국제 터미널이 정상화가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죠. 거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면은 거기가 최적의 장소였지만 지금 최근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그런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좀 아쉬웠던 게 지금 당장 예산이 좀 예산 한두 푼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게 더 큰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해보는데, 일단 그건 일단 우려일 뿐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출항 시간을 오전으로 바꾼다 하면은 지역의 좀 경제적 효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9시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8시까지 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물론 수도권 분들에게 돈을 많이 쓰라고 하는 게 적절한 요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미리 맞아요. 일찍 오셔도 충분히 오시는 값어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일찍 오셔가지고 주무시고 즐길거리 먹거리 보시고 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가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속초는 일부러 놀러도 가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불편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속초에서 출항하는 카페리를 두고 동해하고 중복 투자가 아니냐, 좀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사실
비슷해요. 동해도 물류도 가고 사람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중복 투자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네. 예.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예. 기존에 이제 동해항에서 속초의 선사 운항이 끊긴 이후에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노선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셨던 부분도 사실인데, 예. 동해시에다가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소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런 상품들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속초에서 출항하게 되면은 더 가까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동해에서 그동안 요금이 가다하지 않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해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네네네. 이러면서 서로가 더 좋은 성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객은 속초가 장점이 있지만 물류는 또 동해가 훨씬 장점이 있거든요. 그쵸,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분담,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동해시와 속초시, 속초시와 동해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또 보여집니다. 근데 보면은 사실 동해 입장에서는 좀 물류와 여객을 속초에서 하고 있고, 일단 속초에서도 하고 강릉에서 또 물류를 또 하고 네. 동해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세 군데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군데에다 뺏기고 있다, 동해는. 이런 입장인데 이거를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예.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동해에서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출항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안 여객이죠. 네. 그러면 속초항에도 연안 여객이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근데 지금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동해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초에서는 울릉도가 뜨질 않고 있습니다. 예. 강릉에서 또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속초가 울릉도는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은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만 조율이 된다면 동해시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건 기존에 있던 거 뺏기는 거 싫으니까요. 네네. 쉽지 않았겠죠. 예. 자, 근데 이제 카페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관광 산업이 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돼야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말 풀어야 될 숙제인데요. 예. 한번 오신 분들을 또 오시게끔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을 함께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를 위해서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가지고 이 선박의 승선권을 가지고도 지역 내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등 이런 곳에서 할인 쿠폰처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과 그리고 공급 그리고 카페리 관련돼 가지고 전담 여행사를 만드는 방법.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트렌드가 비행기 타고 훌쩍 갔다가 훌쩍 오는 게 아니고 배 타고 좀 여유 있게 노을을 좀 시간도 즐기면서 네. 또 이런 여행들이 좀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북방하면은 동해로 가야 된다, 속초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트렌드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도 좀 가져봐야겠네요. 지사님께서 이제 예. 그 치양식에 오셔가지고 네네. 참 그 뜻깊은 연설을 좀 하나 해주신 게 뭐냐면 비록 이 노선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간의 노선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게 시베리아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쵸. 관문이 속초시다. 물론 동해도 포함이 되겠죠. 예, 그런 예.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향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통일돼서 동해선이 이제 그렇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그날이 되면은 내년에는 또 동해 북부선 철도 공사도 계속 진행이 되고 그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민감한 문제죠. 제2청사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청사 추진하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청사도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또 그 위치를 두고 많은 좀 논란도 좀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뭐 동해나 삼척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근데 속초에서는 그런 목소리 잘 못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이제 공식적인 표현은 잘 안 하셨지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아, 왜 강릉이야? 속초도 있는데 속초가 더 가까운데 이런 표현도 좀 하셨는데 일단 위치와 그리고 이 지금의 이청사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지사께서 우리 영동 지역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제2청사 개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했던 규모보다는 좀 작게 내려왔던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도 약간 잡음이 있었지만은 네네. 그래도 개청이 된 부분에서 크게 환영을 할 만한 일이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속초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네. 우리 동해안 6개 시군의 입장을 봤을 때는 네. 강릉이 중간이 맞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래산업국, 관광국, 예. 해양수산국 이 3개의 국이 내려와 있는데 네.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부서들이 내려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조금 더 기능을 다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서들이 내려와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께서 아마 잘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더 많은 부서가 좀 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청사도 마련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있죠. 예, 정부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청사가 제자를 찾기 위해선 더 지금 오히려 더 암울하지 않을까라는 예, 전망이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사께서 이제 공약을 하신 만큼 예. 어찌 보면 도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다 예측을 하셨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므로 의회와 협의해가지고 잘 처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동해안을 보면은 동해 삼척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 고성부터 강릉, 뭐 양양까지는 수산업과 관광을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지금 도의 정책이 좀 어떻게 맞다고 보세요? 도의 정책은 우리 도의 일방적인 정책은 아니고요. 네네네. 우리 동해안 6개 시군 시장 군수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소속 도의원들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에는 이것을 다 하고 어느 한쪽은 전부 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네네. 절충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도에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살짝 거론을 하셨는데 더 많은 부서가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또 어떤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나름대로 관광도 이제 왔는데 네. 문화예술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조금 그 춘천 원주권에 비해서는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권이 문화예술 부분에 조금 예. 소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지금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상당히 동해안에 외지인들이 집도 많이 사놓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자주 오고 있는데 관광은 사실 한계가 있고 매주 오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도 함께 좀 접목이 된다 그러면 훨씬 거주하고 상주하기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좀 선결해야 될 문제는 의료 문제 아닐까 싶거든요. 가장 큰 어려움이죠.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가 우리 도민들과 많은 만남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의료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한 명이 온다 하더라도 의료기관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없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 의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로 도와 도의회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과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요. 결국은 강원도가 지사님이 말씀하신 인구 200만이 되려면 예. 이 의료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의원으로 솔직히 대안을 제시를 잘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래도 속초는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도 전 좀 해봤거든요. 그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갈 수 있게끔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갈 수 있게끔 같이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지금 좀 진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진료는 못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의 필수는 소아과가 또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예. 우리 산모분들께서 가까운 속초 의료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을 선택을 하지 않고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아과가 있는 병원을 오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내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역에서도 소아과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속초 또 지역구시니까 대관람차 문제거든요. 네. 지금 이제 속초시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철거까지 보고 있는데 과연 철거가 가능할까라는 이제 막연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시의회 의원일 때 최초로 예. 문제를 제기했고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서 이제 업체 선정이 잘못된다는 것까지는 제가 예. 밝혀냈는데요. 그랬죠. 지금 철거 문제는 이제 그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뤄진 행안부 감찰입니다. 네네네. 그 자료를 속초시에서 이제 기자분들에게 배부한 자료를 봤더니 그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나왔는데 네. 그 감찰의 처분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행정적인 치유를 해소해라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그 시설 안에 상가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기준 면적 이내로 들어오는 건 치유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치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대관람차의 일부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래사장, 예. 공유수면에 들어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고압 전기가 흐르고 있는 그 부분이 또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속초시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대관람차를 반 자를 수가 없는 문제다 보니까 예. 그 소유주 분들에게 원상 회복, 예를 들어 행정적인 하자를 치유해라.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 원상 회복 이행을 하라고 할 텐데 아마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측면이고 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시민들이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속초시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네, 맞아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시설인데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또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속초시가 또 시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활하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그 관련 법률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비록 특혜를 받아서 업체 선정이 됐지만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들을 잘 정산해서 지불을 해드리고 네. 그 운영권을 속초시가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치유할 수 없는 행정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기 쉽지 때문에 않죠.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원활한 해결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시간 또 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헬로 시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분 또.